이런 사람들은 좀 쌍꺼풀 수술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미지가 바뀌어지고 대부분 저도요? 바뀌어진다. 왜?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성형외과 의사 입장으로 쌍꺼풀을 안 했으면 좋겠다. 어떤 눈이 그러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쌍꺼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파스 회장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서현우 원장입니다. 제가 눈이 무쌍이거든요. 쌍꺼풀 할 수 있는 눈과 못하는 눈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쌍꺼풀을 못하는 눈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쌍꺼풀 자체는 다 잡을 수가 있는데 누구나 이제 하고 싶다고 찾아오셔도 쌍꺼풀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성형외과 의사 입장으로 어떤 눈이 그러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크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쌍꺼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높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 완전히 이제 연예인 될 수 있다. 무조건 나는 화려한 사이즈로 가야겠다. 또 반대로 흉터 남는 게 너무 싫어서 무조건 너무 자연스럽게만 해야 된다. 절개를 하지 않고 매몰로 해야 된다. 혹은 최소절개로 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 전문의와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것에 맞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오신 거예요. 이제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수술법을 먼저 주장을 하시는 거죠. 원하시는 대로 수술을 해버리면은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상담을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해부학적 구조 자체가 쌍꺼풀하고 어울리지 않는 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눈두덩이에 조직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눈두덩이라고 하면 피부도 있고 그 안에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아시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는 조직이 조금 풍부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쌍꺼풀을 하게 되면은 못하는 건 아닌데 쌍꺼풀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조직이 두꺼운데 쌍꺼풀 수술을 하면 어떻게 보이길래? 쌍꺼풀이 생기려면은 피부가 이렇게 접혀야 되는데, 근데 조직이 두껍다는 거는 위쪽 접히는 쪽에 굉장히 많은 조직이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이제 쌍꺼풀이 일단 두꺼워지죠. 소세지, 두꺼운 쌍꺼풀 우리가 소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쌍꺼풀이 얄쌍하게 샥 이렇게 이쁘게 나가야 우리가 이쁜 쌍꺼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좀 수술한 눈, 뭔가 어색한 눈, 이런 쌍꺼풀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오시기 때문에 쌍꺼풀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해라, 쌍꺼풀 높이를 낮춰라, 이런 조언들을 하게 되죠. 쌍꺼풀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전부 다 몽고주름이 세게 있거든요. 이 눈 앞쪽으로 두껍게 피부가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몽고주름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아시아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게 쌍꺼풀을 생기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쌍꺼풀이 되려면 조직이 이렇게 싹 들어가야 되는데 안쪽으로 피부가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쌍꺼풀을 풀리게 하거나 라인이 안쪽으로 말리게 하거나, 만약에 강한 몽고주름이 있다고 하면 쌍꺼풀만 하면 안 되고 앞트임 수술이라는 것을 같이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안검하수라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눈이 잘 떠지지 않는 것을 안검하수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쌍꺼풀을 하는 이유는 이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뻐지지는 않고 그냥 선만 그려져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안검하수, 눈동자가 많이 노출돼 있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안검하수 수술을 함께 해주시는 것이 쌍꺼풀 수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절개법, 이런 경우에는 매몰법, 이런 거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두꺼운 피부, 조직이 많은 경우는 대부분 매몰법으로 하게 되면은 쌍꺼풀이 많이 풀립니다. 왜냐면은 내 조직이 굉장히 쌍꺼풀을 이렇게 튕겨내는. 그럼 절개가 안 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절개법으로는 웬만한 쌍꺼풀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절개법으로 한다고 완전히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절개법으로 하게 되면 조직의 유착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쌍꺼풀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쌍꺼풀 수술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 한번 상담을 해봐라.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만들면 어렵다, 이분 빼고는 다 괜찮아요. 다 이미지가 바뀌어지고 대부분. 저도요? 바뀌어진다. 왜?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이제 쌍꺼풀을 이제 만드는 거는 굉장히 많이 하지만 없애는 게 이제 진짜 실력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쌍꺼풀을 없앤다는 것은 이 유착을 다시 풀어주고 다시 유착이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조직은 이제 조금만 자극이 돼도 금방 유착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쌍꺼풀이 생기거든요. 쌍꺼풀이 이제 없애려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길이를 아주 낮춰가지고 거의 속쌍꺼풀 정도로 들어가게끔 없애는 수술의 대부분이고요. 쌍꺼풀을 진짜로 없애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쌍꺼풀을 수술할 때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면 만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면 그것에 관해서도 이제 병원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안과 관련해서도 안과 질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최근에 했다든지 눈에 다래끼가 최근에 있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도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병원과 상담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
구글이나 이런 데 쳐보면 이미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구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과대 광고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맞는 정보인지 틀린 정보인지를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 하수TV 광고한 겁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